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국 언론들과 외신들이 북한 김정은의 대사관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죠. 자, 김정은의 대사관 폐쇄 이후에 또 폐쇄하고 있는 그 충격적인 이유, 이 충격 사태에 외신들이 왜 집중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북괴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달러를 막기 위한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달러를 막기 위해 당시에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현미경 차단 앱까지 만들어 놓고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달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북한의 주요 은행이었던 중국의 단동은행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날리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김정은의 이 충격 사태에 외신들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프리카와 홍콩 등에 위치한 공관을 또 폐쇄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북한 김정은의 대사관 폐쇄하는 대사관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북한의 전 외교관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한 유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이런 충격적인 사태를 만들었는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이 북한 해외 공간의 폐쇄 및 철수는 이미 코로나 확산 이전에 결정됐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 공간의 축소, 재편, 절차가 잠시 중단됐다가 최근 국경 개방 등 북한 당국의 방역 완화 조치 등으로 공관 폐쇄 절차가 재개됐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유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 대리는 대북 제재의 여파가 2019년에 가시화됨에 따라 같은 해 7월경 일부 북한 대사관 등 해외 공관을 폐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있었다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유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전반적인 북한의 재정 실태가 악화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로 인한 재정 고갈로 외화를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솔직히 그때 쿠웨이트 대사관도 없어지겠나 하면서 긴장했던 생각이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충격적인 결정을 한 주요 원인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외화벌이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류 전 북한 대사의 설명입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을 계기로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연이어 채택, 대북 제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국가들이 2016년부터 북한 군 교관 및 의료 인력 파견의 중단, 불법 노동 행위 중단,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 노동자의 출국 등을 요청함에 따라 아프리카 주재 공관을 중심으로 폐쇄 수순을 밟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앙골라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건설사 만수대와 계약을 해지하고 소속 노동자들의 출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간다도 지난 2017년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이 파견한 군 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유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는 북한 김정은의 당 군수공업부 산하의 조선광업개발총회사라고 있습니다.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2016년에 나미비아에서 철수합니다. 그리고 우간다에서도 군 교관, 경찰 교관을 비롯한 인력들이 다 철수합니다. 또 앙골라에서도 위력의 의사나 간호원들이 많이 나가 있었는데 2016년에 다 철수합니다. 이어 유 전 대리대사는 과거 아프리카 남부 국가들의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가 겸임해 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향후 아프리카 주재 북한 대사관들의 추가 폐쇄가 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한이 추가로 공관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는 아프리카의 세네갈과 기니, 아시아의 네팔, 중동의 리비아와 알제리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도 북한이 해외 공관을 철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통 우방국들과 최소한의 외교 관계도 유지하기 벅찬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북한 수교국은 150개 이상이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공관이 점차 축소, 폐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해외 공관은 53개로 대사관 47개, 총영사관 3개, 대표부가 3개입니다. 만약 우간다와 앙골라 대사관, 홍콩 총영사관 등이 폐쇄된 것이 확인되면 북한 해외 공관 수는 50개로 줄어듭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해외 공관 폐쇄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북한의 공관 폐쇄 의도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간다 대사관에 이어 홍콩 총영사관을 폐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재외 공간 철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10월 내로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북한의 주요 시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내의 WTR 수식통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논평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의 이 충격 사태, 북한 해외 대사관 난리가 났으며 계속해서 폐쇄하고 있는, 또한 이 사태에 대해 전 세계 언론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북한 대사관들 대대적으로 철수하고 있는 그 본질은 대사관에서조차 달러를 벌어 북한 김정은에게 들여보낼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외 공간들에 배당된 충성 자금은 중국과 러시아 몇 나라를 빼고는 충성 자금을 김정은에게 제대로 보내는 대사관은 거의 없었다라는 게 중국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밝은 R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들어선 이후에 김정은이야 대화를 하는 척 했지만 사실상 유엔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옥조였습니까? 당시에 4차, 5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의 단독 제재로 전 세계의 김정은 자산 동결하지 않았댔습니까? 여기에 아프리카와 커넥션을 엮고 있는 북한 무기 판매, 또 만수의 창작사 작품 판매, 이 거래처들 유엔이 또
미 정보국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제재로 얼마나 박살을 냈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2016년, 17년, 18년, 19년 그러니 달러를 못 벌어들이고 있으니 이렇게 손을 놓고 있던 이 대사관 대대적으로 폐쇄하고 김정은이가 다 철수시키라 라는 그 지시 때문에 철수하는 것이며,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는 앞으로도 몇 개의 나라 북한 대사관 빼면은 다 철수할 수 있다는 게 베이징 R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우선 북한은 해외에서 또 특히나 유럽에서 북한 대사관과 대사들과 토의를 하는 것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별로 북한 대사관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북한 대사관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러시아와 중국 등 친북 국가 몇 개를 빼면은 사실상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김정은의 외화를 탕진하는 기생충들로 보이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전부터 이 폐쇄를 이어오던 김정은이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대대적으로 철수를 시키는 것이며, 지금 이 와중에 이 한국 정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 외교관들의 대탈출도 잘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베이징 R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식은 지금 자유아시아 방송과 또 VOA 또 AP통신 외신들도 집중적으로 타전하고 있죠. 한마디로 달러 때문에 돈이 없는 김정은이의 지랄 발광의 연장선상이다라는 게 외신들의 지적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